1986년도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었다. 테니스 종목에서 유진선 선수가 단식, 복식, 혼합복식, 단체전까지 4관왕의 금메달을 땄고 TV에 생중계되었다. 자연히 이슈를 넘어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주목을 받았다. 당연히 코트장도 많이 생기고 테니스 동호인도 증가했다. 그런데 몇 년도 가지 않아서 테니스는 다시 비인기 종목으로 남게 되었다. 요즘 테니스 코트가 예약이 어려울 정도의 관심과 인기가 좋은 건 맞는 것 같다. 특히 10대와 30대의 관심 속에서 입문자가 증가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테니스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걸 보니 새삼스럽게 내 일처럼 기분이 좋다. 하지만 다시 86 아시안게임 때 일처럼 비인기 종목으로 돌아갈까 조금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다. 사실 많은 스포츠 중에 중도 포기자가 나오는 종목으로 아마 1, 2등이 아닐까 싶다. 입문도 어려운데 재미있어지는 단계까지 가는 기간이 좀 길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2번 레슨과 한두 번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자유롭게 게임에 참여하려면 2년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같은 수준의 테린이끼리 복식, 단식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개인적으로 테니스는 힘들고 불편하고 배우기 더럽게 어려운 운동이었다. 대부분 클레이 코트장이었던 시절, 엉망인 바닥 상태. 그리고 여름철 태양볕, 고문에 가까운 레슨을 받자니 한 달을 못 버티고 중도 포기한 적이 있었다. 당시 코치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반말과 욕설 그리고 강압적 태도로 딱딱한 시멘트 코트와 같았다. 코트 사용도 복식 위주로 동호회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코트 사용마저 어려웠다. 동호회에 문의하면 구력이 1, 2년이라고 하니 바로 퇴짜를 놓는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형의 상황이다. 그럼 지금의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테니스의 천국으로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알다시피 영국은 테니스의 인기가 대단하다. 윈블던 대회 시즌이 되면 진풍경이 연출된다. 1인용 텐트를 치고 2, 3일 전부터 현장 티켓 구매를 위해 대기는 다반사다. 코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스크린에 중계되는 경기를 보며 맥주도 마시며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축제의 장소로 변한다. 윈블던 시내나 쇼핑센터에서 유명 선수들을 보기란 어렵지 않다. 또한 영국은 테니스 역사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입문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다. 유아 때부터 소프트볼 형식의 테니스를 가르치고 나이와 성별 그리고 신장과 체력에 따른 프로그램이 다르다. 수건 돌리기도 초보자들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동네 공원에 아스팔트 바닥에 테니스 코트장이 많이 있다. 무조건 1파운드에 40분을 사용하는 형식이었다. 테니스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반증은 한 스포츠 센터를 보면 잘 드러나 있다. 그곳은 바로 데이비드 앤 로이드라는 스포츠 센터가 있다. 영국 전역에 지점이 있다. 실내 테니스 코트가 10여 개, 실외 10여 개 헬스장, 그리고 실내외 수영장과 스파 및 사우나 시설까지 있다. 또한 펍이 있어 맥주를 마시며 코트에서 게임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펍 중앙엔 영상 프로젝터가 있어 윈블던 대회나 테니스 관련 영상을 볼 수도 있다. 테니스 프로그램이 있어 라켓 선택부터 기초적인 레슨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점은 아이가 있는 부부는 아이들을 맡겨두고 하루 종일 테니스와 수영, 스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시설들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그야말로 질퇴가 가능한 것이다. 대회가 있고 유명 선수들을 볼 수 있고 축제의 기간으로 형성되며 생활체육으로도 확장되고 자연히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편의 시설들을 만들게 되고 테니스의 천국이 되는 것이다. 2024년 현재는 테니스 관련 동영상과 정보들, 그리고 사회적 관심까지 있어 테니스를 시작하거나 취미로 삼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다. 관련 기관이나 협회 등이 테니스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식 정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좋은 듯하다. 다시 관심이 사라지고 비인기 종목으로 돌아가 척박한 테니스 사막이 되지 않기 위해 무언가 도약이 필요하다. 영국의 데이비드 앤 로이드 스포츠 센터처럼 기업이 테니스 관련 스포츠 센터가 만들어지고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 주말이 되면 그저 스타필드나 기타 쇼핑센터에 가는 것도 좋지만 하루 종일 가족이 스포츠 센터에서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지금 테니스에 관심이 있는 입문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테니스 입문자 사요소는 정보, 장비, 레슨, 파트너이다. 정보는 앱이나 관련 사이트 등 입문자 관련 정보를 취합해보는 거다. 다른 입문자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등 알아보는 거다. 장비는 우선 구입을 미뤄두는 게 좋다. 대부분 레슨장에서 대여가 되기에 장비는 자신의 기준이 생기면 그때 알아보는 게 좋다. 레슨은 가장 회원이 없는 곳이나 비교적 조용한 곳이 좋다. 초보자일 땐 유명 코치나 인기 코치보단 초보자에게 배려와 관심을 더 줄 수 있는 코치가 좋다. 파트너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보다 상위 레벨 파트너면 누구든 좋다. 사실 파트너가 필요한 건 레슨 이외에 시간에서 더 많은 연습할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인 만큼 무조건 상위 파트너면 좋겠지만 무한 반복할 수 있는 단순 파트너도 좋을 듯하다. 테린이끼리 운동 삼아 그냥 주고받는 형식보다는 평생 운동으로, 평생 테니스로 삼고 싶다면 기초부터 하는 게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재미있는 테니스가 되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레슨과 연습을 1년간 하는 것보다 할 수만 있다면 주 3회 이상. 그리고 집에서 매일 이미지 트레이닝을 3개월 하는 것이 더 좋다. 가장 빠른 성장을 위한 단축.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쁜 폼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 되는 것이 좋다. 한 번 잡힌 동작은 평생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과 정석의 자세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쁜 폼이 기본이며 정석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입문자로서 지금은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마구마구 알아보는 거다. 초보 때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는 거다. 그리고 다 용서가 되는 시기라 그냥 마구마구 알아보는 거다. 단 좋은 코치를 만나는 건 행운이다. 차근차근 천천히 가는 것보단 빠르게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곳이 좋다. 그래야 중도 포기가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설이다. 만약 영국에서도 과거 한국과 같은 수준의 시설이었다면 아마 테니스는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주 최고 수준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태양볕을 피할 수 있고 개인별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곳이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작은 실내 테니스장이 많이 있기에 선택은 별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좋은 프로그램은 개인별 기준이 확실히 있는 곳이 좋다. 테니스는 운동 중에 가장 많은 거의 10년 생명 연장이 가능한 최고의 스포츠다. 입문자라면 아니 2년 미만에 있다면 중도 포기 없는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갖는 평생 테니스가 될 것이다. 오늘도 공감의 구독이라는 서브 날려주시고요. 디그앤디그